드디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잉? 장안성은 어디 있지? 멋진 성벽을 기대했건만 성벽은 없고 담장만 보입니다. 일단 앞에 보이시는 어르신을 따라갑니다. 이 앞이 한나라 때 장안성이 맞다면 이 하천은 옛날 장안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해자였을 겁니다. 중국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경, 한 장안성의 모습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정비되지 않은 도로와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한 장안성이 맞는 걸까? 어쨌든 왔으니 조금 더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들은 예전에 찍어 놓았던 영상들을 이제서야 편집하며 올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삼국지 기행을 할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마 이곳이 한장안성 장성문 유적.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장안성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삼서성 서안, 중국 5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옛 이름은 장안. 간중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중이란 헌한 산맥과 4개의 간문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넓고 비옥하여 농업 생산력에 매우 유리한 땅입니다. 일찍이 진시황제는 간중 평화를 기반으로 진나라를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로 만들었으며 사기 저자 사마천은 하식열전에서 간중 땅은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해도 인구는 10분의 3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나 부는 10분의 6에 달한다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하고 먹고 살기 좋았던 곳이 간중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장안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14왕조가 장안을 도읍으로 삼았고 당나라 때는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으로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황금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년고도 장안의 번영도 당나라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랫동안 냉대를 받던 장안은 명나라 때에 이르러 주원장이 서안으로 개명한 후 성벽을 짓고 서안 살리기를 시작하죠. 이때 만든 성벽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명나라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서안의 농업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안의 발전은 명나라 멸망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죠. 명말 농민반란군의 우두머리 이자성은 서안을 점령하고 서안에서 스스로 왕을 자칭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경으로 진격하여 명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오늘날의 서안은 삼서성의 지방정부 수도이자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의 중심지로서 당나라 이후 다시 한번 최고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에 무수히 등장하는 그 이름, 한장안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의 삼서성 서안, 명청시대 서안은 지금 남아있는 성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죠. 당나라 때 장안은 어땠을까? 당 장안성의 규모는 동서 9.7km, 남북 8.6km에 달하며 통정 기록에 따르면 인구는 약 9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장안의 하제라는 말이 당나라 장안성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장안은 이미 140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던 셈이죠. 그리고 장안성 서부 쪽에는 커다란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고도 유방이 도읍으로 삼았고 제갈량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땅. 한 장안성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서초패항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 남쪽에 있던 장안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장안성에는 장안을 대표하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즐겁고 끝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진 장락궁과 미양궁이 그곳이죠. 장락궁은 진나라 때 만든 이궁이었습니다. 삼보항도에 따르면 장락궁은 원래 진의 훅락궁이다. 한고조 유방은 역양에 거주하다가 한고조 7년 장락궁이 완성되자 장안성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장락궁은 대장군 한신이 여태후에게 토사구팽 당한 곳이기도 하죠. 미양궁은 장락궁 서쪽에 있었습니다. 미양궁 건설과 관련한 유명한 고사가 하나 있죠. 고조 8년 한양 시대 장당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 유방이 이를 정벌하러 갑니다. 그 사이 승상 소화가 미양궁을 짓습니다. 장안으로 돌아온 유방은 궁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보고 소화에게 한마디 하죠. 소승상, 미쳤냐? 지금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심이 흉흉하거늘 궁전이 어찌 이리 화려하단 말인가? 소화가 대답하기를, 폐하,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천자는 천하가 집이거늘 궁전이 장엄하지 않으면 위엄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방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양궁의 현재 모습. 당대 시인 송대문은 봉화행, 장안고성, 미양궁 웅제를 지어 폐허가 된 미양궁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한왕께서 치르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화가 궁성을 짓기 시작하였네. 웅장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위엄과 영령도 천년세월 부질없구나. 한 장안성에는 장락궁과 미양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양궁 북쪽에는 항우가 묵었던 북궁이 있었고 장락궁과 미양궁 사이에는 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한의 이대항제 해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장안성 매각의 성벽을 축조하였죠. 그 규모는 장안지에서 인용한 항구의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안성은 사방 63리이며 가로 세로 길이는 15리, 성문은 12개이고 983경이다. 휴칙에 따른 장안성의 규모는 동벽 약 6,000m, 남벽 약 7,600m, 서벽 4,900m, 북벽 7,200m로 면적은 약 36제곱킬로미터에 달해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한의 7대 항제 무제는 국고가 충실해지자 궁전을 중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보왕도에 따르면 건장궁은 태초원년에 무제가 세웠다. 당시 장안성 안에 있던 백랑전에 불이 났는데 월에서 온 무당이 말하기를, 월에는 궁전에 불이 나면 새로 만들 때 반드시 이전보다 크게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제는 건장궁을 치웠는데 그 규모는 천문만호에 달했으며 미양궁 서쪽 장안성밖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강궁도 태초 4년 가을에 무제가 지었습니다. 명강궁은 장락궁 뒤에 있다. 남쪽 장락궁과 서로 이어져 있다. 한서 원후전에 성도 왕상이 병에 걸려 항제의 허락을 받아 명강궁에서 잠시 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을 말한다. 개궁, 무제가 세웠다. 들레는 10여 여리에 달한다. 개궁에는 자방 복도가 있다. 자방은 항태후가 거주하는 궁실이고 복도란 누각 위에 있는 굳은 다리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통로가 미양궁과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나라 때 만든 정원에 세웠다는 상림원. 얼마나 넓었는지 항제가 이곳에서 사냥도 했다고 하죠. 제후들과 귀족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측되는 동제와 북제. 장안성 북쪽에 있었던 거대한 시장터 동시와 서시. 이쯤 되면 장안성의 구조적 특징이 눈에 띄게 되는데 항궁이나 종묘, 간서 등이 전체 면적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안성 백성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이를 두고 학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초학기에 인용된 5월 춘추에 따르면 성을 쌓아 군주를 보위하고 각을 만들어 백성을 거주토록 한다라고 합니다. 즉 왕은 내성에 살고 백성은 각으로 둘러싸인 외성 안에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각입니다. 이에 대해 상해 복단대 양강 교수는 장안성은 내성의 성격을 갖춘 강대한 궁성이라는 것이죠.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원시 2년 장안의 호구 통계는 8만 800이며 인구는 24만 6,200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안성에는 이 수많은 인구를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안성 북쪽과 동쪽에 각을 지어 대다수 백성들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고고학자 유경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 장안성 자체가 이미 외곽성이라는 것이죠. 1985년부터 한 장안성 고고 발굴팀을 직접 이끌었던 그의 주장은 이미 수십 년간 한 장안성 유적지 발굴을 진행하고 있지만 외곽성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사기와 한서 어디에서도 외곽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논쟁에 대한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는 한 장안성은 궁성과 각성이 합쳐진 구조로 시장과 작방, 백성들의 거주지가 모두 공존하는 단성 구조이며 한서에 기록된 인구수는 성 밖에 거주했을 백성들도
포함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장안성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이대로 끝은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장안성 현장 답사와 삼국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